자, 계속 미역 보자 얘들아. 자, 여기부터 볼 거야. 원 산부인과. 자, 원 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만반이죠. 만반. 수술 준비를 갖추고 자, 뭐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대 얘들아? 보증금. 자, 밑줄 쳐요. 보증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원장, 즉 의사의 태도는 뭐야? 이기적. 그러니까 이해타산적이죠. 그죠? 이기적이죠. 여기 써있지? 병원과 의사 원장의 이해타산적, 계산적 속성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그럼 결과적으로 연민을 느꼈던 서술자 나는 뭐 한 거야? 뭘 만들어냈어? 돈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근태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대. 입금 후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알겠지? 자, 여기 묶으세요. 자, 서술자 착하네. 그죠? 별표. 자, 별표 쳤죠? 자, 여기서 가끔 마비츠 안경 물어보거든? 밑줄 쳐놔. 독일의 안경 브랜드 이름. 원장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소재. 명품 안경이에요. 명품 안경. 알겠지? 자, 그 다음.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첩분도 없고 친분도 없고 다만 그의 새빵 주인임을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대. 자, 원장은 혀를 끌끌 찼대. 했다는 거야. 원장이 혀를 찬 것은 일단 첫 번째 권 씨가 한심하다는 뜻과 나가 난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행동이래요. 자, 여기 밑줄 쳐요. 혀를 찼다. 누가? 원장이. 자, 원장이 혀를 찬 이유는 권 씨가 한심하다는 뜻 1번, 나가 난처하겠다는 뜻 2번. 그럼 여기서 난처가 뭐예요? 너 나중에 못 받아. 돈 못 돌려버릴걸? 그 소리야. 알겠지? 자, 이제 밑에 볼게요.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질이군요. 질은 길이래, 길. 자, 묶으세요. 묶으시고 일단 별표. 다 이유가 있어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 번 안 비치지 뭡니까? 원장이 권 씨의 무책임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맞습니다. 자, 묶어봐.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길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길일 것입니다. 묶어서 별표. 자, 그러면 지금 원장이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길이군요 했더니 서술자인 나가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길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밑줄 쳐. 의사가 한 말을 이용해서 의사의 이해 타산적인 태도를 비꼬고 있는 표현이야. 조롱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원장인 의사가 권 씨를 조롱했거든. 그랬더니 서술자인 나도 의사를 조롱한 거야. 알겠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야? 너나 잘해라. 그 소리거든. 너나 잘해라. 그래서 병원장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 태도에 대한 나의 비판과 조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의 대화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자, 이어서 가자. 나는 제발 내 말이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지만 유감스럽게도 금태안경의 상대방 원장은 한 차례의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퉁쳐버렸다. 그러니까 의사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농담처럼 넘겨버렸다는 거죠. 자,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거들었대요. 자, 여기서 나의 자상함도 보입니다. 그리고 생명 태아를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인 산모까지 암양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는 너무나 쉽게 수술이 끝났대요. 자,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자, 우리 집 동준이 봐봐. 나 서술자도 아내가 있고 당연히 누가 있는 거야?
동준이니까 딸이겠어, 아들이겠어? 아들. 아들이겠지? 아들 동준이도 있는 거야. 자, 우리 집 아들놈 얻을 때처럼 줄 담배질로 4대인가 5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자, 고추예요, 고추. 이게 나왔대요. 아들이라는 거죠. 자,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자, 밑줄 쳐봐요. 여기 점쳤던 결과. 내가 점쳤던 결과. 자, 내가 점쳤던 결과는 아이가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내 아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대요. 자, 갑시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냈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잠시 후에 나는 포대기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여러분들 차남이 뭐야? 그럼 첫째를 뭐라 그래? 장남. 둘째 이하를 다 뭐라 그래? 다 차남이라 그래. 둘째 차남, 셋째 차남, 넷째 차남. 알겠니?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차남을, 권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자기 엄마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잘도 생겼다. 자,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관에 딱 어울리게끔 목청이 크고 우렁찼대요. 자, 내려갑니다. 그 다음 가봅시다. 자, 병원 건물을 온통 잠깐만요.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놨다 놓는 억센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자, 병원비를 결국 마련해 권씨 부인이 무사히 출산하도록 도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내려가 볼게요. 절정.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얘들아, 강도 동그라미 치자. 이 강도가 누굴까? 권씨.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권씨야. 아니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올 건데 돈 줬는데 왜 권씨는 강도 짓을 했어요? 첫 번째, 권씨는 병원에 갔어? 안 갔어요. 나의 학교에 와서 돈 빌려왔다가 실패했지. 그리고 나서 없어졌어. 어디 간지 모른다고. 다른 데로. 뭐 다른 데 돈 빌려지 뭐 알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맞지? 그러면 일단 권씨는 그죠? 내가 돈을 마련해서 원장한테 준 사실을 알고 있어? 없어? 몰라? 없어요. 모르는 거야. 그러면 왜 강도를 하는 거 같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 하려는 거야? 돈 훔치려는 거겠지. 맞지? 이제 가보자. 자, 난생 처음. 얘들아, 요것도 동그라미 쳐야 돼. 그날 밤. 자, 그날 밤도 동그라미 쳐야 돼. 그날 밤이랑 이렇게 묶어. 나가 권씨안의 수술비를 마련해서 도와준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라고 써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내고 있었다. 자, 근데 좀 강도가 좀 웃기지 않아요? 강도가 보통 뭐야? 몰래 들어와서 뭐 해야 돼? 돈을 훔쳐야 되는데 어깨를 흔들어서 깨우고 있어요. 여기부터 조금 이상해요. 자,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정부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산의 강도를 보았다. 자,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였다. 조명빛깔을 다시 여기 밑줄 치자.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밑줄. 야, 어떤 바보 같은 강도가 술 먹고 강도를 해요. 응? 자, 얘들아, 우리가 서강학원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러 왔어. 술 먹고 강도했냐? 안 돼요. 졸라 침착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안 걸려야 되니까. 맞지? 여러분들 술을 안 먹어봐서 그렇지. 술 먹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알겠지? 휘청휘청거리기도 하고 이게 세상에 이렇게 좀 돌거든, 얘들아. 맞아요. 돌아. 어떻게 하면 네가 막 돌거든. 그러니까 집중, 그래서 정신 집중할 수가 없다고 술 먹고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설픈 거야, 얘가. 자, 그다음 조명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와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알아챘대요. 강도가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범행이보다는 자 밑줄 얘들아 밑줄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정신이 어때? 똑바로 돼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훔치러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안 나요? 자 이어서 가보자. 술 먹으면 약간 뇌가 마비되거든. 그래서 안 해야 할 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성인 되면 여러분들 한 번씩 할 거예요 아마. 자 나도 많이 했고. 자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이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자 목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다시 얘들아 식칼이 뭐하라고 얘들아? 덜덜덜. 이제 밑줄 쳐야지. 목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대. 이게 뭔 소리야? 무서워. 떨고 있는 거지. 어설픔이다 어설픔. 자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 상해일 것이었다. 그지? 그러니까 일부러 찌르는 게 아니고 어때?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자 나는 복면이의 눈을 보는 순간에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챘던 것이다. 자 이거 묶어서 별빛 쳐놓으세요. 복면이의 뭐를 봤다고 얘들아? 눈을 보니까 아 쟤는 전문적인 강도가 아니네. 왜냐면 눈이 너무 착하게 생긴 거야. 눈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얘가. 자 딴에 진탕 마음껏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눈이 너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눈 자체가 너무 선하다고요. 그치? 자 술로 간땡이를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자 이거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묶어서 별표 치시고 이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좀 어렵잖아 말이. 자 이제 여기 밑에 옆에 가보자 얘들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술로 간땡이를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이거 이해가? 네.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담을 못 넘는다. 술 먹었으니까 뭐 한 거야?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넘는 거야. 그다음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이제 읽어볼게. 강도가 소심하고 순박한 사람이며 강도짓에 미숙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강도가 오히려 조심스러워하고 스스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착하게 생긴 눈이고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 이 사람은 권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여기 미역국이었다 별표. 자, 미역국이었다는 거는 강도로서는 실패했다. 자격미달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얘들아 외워. 미역국이었다란 말이 뭐라고? 자격미달. 강도는 자격미달이었다. 이 소리예요. 외워놔요. 왜냐면 미역국이었다의 의미를 물어봐요. 이 말의 뜻을 물어본단 말이야. 자, 초보자로 보이는 강도의 침입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잠깐만. 자, 이제 읽어보자. 더 읽어보자.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려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대요. 밑줄 쳐요. 아주 착해요. 강도가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죠? 순진합니다. 자, 그 다음 주객전도 뭔 줄 아는 사람? 주사 부리는 거. 주객전도 아니야. 주사 부리는 거 아니야. 손님이랑. 주체랑 객체가 바뀌었다고. 누가 강도인지 모르겠다고. 강도는 보통 어떻게 해 행위를? 일어나 뭐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당하는 사람이 강도예요. 저 좀 야 칼 좀 치워봐 일어나게. 그랬더니 강도가 뭐야? 아 네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니? 주체랑 객체가 뒤바뀌었다고. 무슨 전도라고 한다고? 주객전도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날 길을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자, 지금 집안에 현금은 별로 없소. 화장대기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예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자, 지금 돈 가져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내려갑니다. 뒷장이죠? 님들? 뒷장 주세요. 자, 좀만 화이팅. 자,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대요. 자, 즉 강도의 반응을 살펴서 실험을 한 거죠. 실험. 강도를 무사히 돌려보내기 위한 의도입니다. 자, 마누라가께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에게 이로울 거요. 막 조언하고 있어요, 강도한테. 자, 내려갑니다.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자, 그리고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묶읍시다. 되게 착한 강도죠. 응? 바닥이 더러워질까봐, 바닥이 더러워질까봐 여러분들 뭐까지 벗고 왔어요? 구두까지 벗고 들어왔어요, 강도가. 그지? 그죠? 자,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 밑줄 쳐.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야. 강도의 긴장된 심리죠. 그만 부주의하게 나의 아들인 똥준이의 발을 밟아버렸대요. 그래서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입니다. 자,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렸대요. 강도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착하죠, 맞지? 자, 그다음에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자,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본격적 작업이란 화장대의 금품을 챙기는 거죠.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동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슬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대요. 밑줄 칩니다.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뭐를요? 식칼을 집어들었대요. 그러면 나의 아들을 달래다가 식칼을 뭐 한 거야?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장대에 가서 금품을 챙기려 했던 거야. 알겠지? 이해가니? 오케이? 진짜 어설픈 강도죠. 자, 내려갑니다. 잠깐만요. 자, 연장 저 식칼이다.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자, 조롱하고 있죠. 그래서 강도의 어설픈 행동을 살필 수 있다. 자, 그럼 내려갑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라가는 눈짓을 보였다. 자, 그리고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는 다시 내 목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것을 일찍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나는 칼을 다시 되돌려준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자, 왜 지금 이 권시자 강도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들? 옆에 써있잖아. 그치, 자신을 강도로 대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거야.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이어서 갈게.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죠? 빈정거리긴, 이 소리야.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자, 칠판 얘들아, 경험 많은 친구들은 뭘까? 전문적인 도둑, 전문적인 강도, 알겠지? 얘네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가버리죠. 자, 누군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자, 밑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 착해요.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은 당연히 뭐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권시자 강도는
서술자인 나가 수술비를 마련해 준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걸 가리킵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길이라고 판단했다. 자,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되게 그렇듯이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든가 밑줄 쳐.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든가. 여러분들 이 식구 누구야? 자신의 누구야? 권 씨의 아내지. 권 씨 아내 수술해야 되잖아요. 맞지? 자, 또는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그럼 여기서 의심의 빛이 뭐야? 지 정체가 탄로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분노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다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자,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뭐일 것이다, 얘들아? 자존심. 자, 넘어갔어요. 자존심일 것이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기는커녕 외려 오히려 더욱더 낭패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자, 묶으셔야 돼. 얘들아, 묶어야 돼. 이렇게 해서 묶어. 이거 별표 쳐. 다시 한번 읽어본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얘들아, 여기서 의도했던 바가 뭐야? 어차피 지금 서술자인 나는 강도가 누구인 걸 알고 있어. 권 씨인 거 어느 정도 눈치챘어. 그리고 얘가 왜 지금 강도를 하는지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서술자인 나의 의도는 뭐야? 일단 이 사람이 편안하게 나가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야? 아니라고. 이해가? 자, 그래서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서 말했대요. 읽어볼게요. 강도의 사정을 이해하는 말을 함으로써 편안히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나의 의도였는데 오히려 강도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강도권 씨의 여기 밑줄 쳐 얘들아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이 문장. 자, 이제 밑에 봅시다. 바로 밑에 보세요.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홍 누가 합니까? 밑줄 치세요, 여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누구야? 서술자인 누구야, 얘들아? 나야. 나가 수술비 마련해 줬잖아. 자,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도와줬을지. 그래서 나가 권 씨 아내의 수술 비용을 마련해 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얘들아 이거 네. 권 씨는 나가 수술 비용을 마련해 준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는 거야. 저 체크하세요. 자, 개수작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밑줄 쳐. 개수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것을 난 똑똑히 봤어. 이거 뭘까? 아까 돈 안 빌려줬어요. 그치. 아까 나가 거절했잖아. 초기에 권 씨의 부탁을 나가 거절했었잖아요. 기억나죠? 권 씨가 학교에 와가지고 돈 빌렸을 때 나가 거절했잖아.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이해갔습니까? 초기에 권 씨의 부탁을 나가 거절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지우고 할게.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에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두만은 반짝반짝하게 닦여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요. 자,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부를 망각하고, 자, 이거 좀 웃긴 건데 얘들아. 응? 자, 여기 묶어봐. 여기 묶어서 별 붙여봐. 이거 뭔지 알겠어? 바보예요. 지금 권씨 부부 아이들은 서술자인 나의 집에 새 입자죠. 그래서 새 놓은 문간방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해가? 그러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지가 살고 있는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 멍청이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읽어볼게. 자,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이 강도짓을 까먹고 엄격거래 자기가 살고 있는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응? 자, 그래서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습니다. 자, 대문은 저쪽입니다. 희대의 명언이에요. 묶으세요. 자, 희대의 명언.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이 아니고 대문 절로 가셔야 돼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자기 집에 들어감으로써 여기가 문간방이야. 문간방. 강도로 위장한 권씨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서 한 말이야. 본인은. 다시 서술자인 나의 의도는 뭐라고 해야? 조롱이야, 배려야? 배려야. 어? 여기 써놔. 배려. 여기다 옆에다가 비아냥 아니야. 조롱 아니야. 알겠니? 야 병신아 저기야, 저 대문은 저기야, 이게 아니라고 얘들아. 알겠지? 알아두셔야 돼. 배려해서 한 말인데 밑줄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이 말은 결국 권씨의 자존심을 자극해버린 거야. 됐나? 그래서 대문은 저쪽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말을 한 의도는 배려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결과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잘했죠? 내려갑니다. 자,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고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자,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자, 희대의 명언 2죠. 또 나왔습니다. 자, 별표 치세요.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또 나왔죠. 자,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제 옆에 읽어볼 거야. 옆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을 권씨가 몇 번 했어요, 여러분들? 2번 했죠. 2번. 2번 했는데 2번의 경우 모두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니 책 봐, 얘들아. 교재로 봐 그냥.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을 때, 이게 첫 번째. 강도짓을 하려다가 탈론했을 때, 두 번째. 알겠니? 자, 그래서 오른쪽. 이 말을 한 의도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태도고요. 이 말의 의미는 생활의 무능에 대한 나의 열등감이 드러납니다. 자격지심이란 말 아세요, 여러분들? 네.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됐어?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자격지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그리고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밑줄. 왜 잠그지 않았대? 권씨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보는 나의 배려야. 자, 그리고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돌아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과, 아 미안하다 얘들아, 여기 안 봤구나. 쏘리. 여기서부터 해볼까? 여기서부터 할게. 미안해. 자,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또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밑줄 쳐.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대. 뭐 한 거야? 사라져 버린 거야. 알겠지? 완전 사라져 버린 거야. 가출이라고 쓸까? 가출 청소년이 아니고 가출 어른이다. 가출 어른. 네,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세요.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에서 어미아비 없이 오니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알겠지? 자,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여기서 아내는 누구야? 서술자의 아내야 얘들아. 자,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나의 아내는 강도가 온 걸 몰라요. 자, 아무것도 아니야. 넘기세요.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자, 잃은 물건이,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요.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자, 얘들아 밑줄 치세요. 저기 여기 얘들아 여기 밑줄 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밑줄 쳐.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누웠다. 이때 아내의 심리가 뭘까? 불만. 여보, 사실은 내가 돈 빌려줬어. 그래도 여보가 이제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등을 돌려버린 거야. 무슨 심리야? 불만이지. 알겠지? 자,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는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불만의 표현입니다. 자, 그랬더니 뗄 염려는 없어. 뭐가 있으니까? 전셋돈 동그라미. 전셋돈 동그라미. 전셋돈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어때? 아, 그렇구나.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는 나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 그럼 이게 무슨 의도야? 권씨의 배려야. 야, 생각해봐. 만약에 나가 아내한테 권씨가 강도짓을 했다고 한다면 아내도 자기 아들이 있는데 같이 살기 싫어요. 어? 미쳤냐? 바로 경찰서에 신고 때려버리겠지? 맞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는 권씨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됐지? 자, 이제 결말 내려갑니다. 자, 결말 갑시다. 자,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도 들려보았다. 수술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하는 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 그 다음 날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돼버린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이제 밑줄 쳐 여기 중요합니다. 자,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본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 방법이 매우 안 좋았음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강도 권씨의 상을 배려하라고 했던 말인데 어떤 말? 대문은 저쪽입니다. 오히려 권씨의 자존심을 너무너무 상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설픈 배려를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책과 반성이 나와 있죠? 자,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복면위로 드러난 그 착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렸대요.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하게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뭔 소리야 이게? 야, 내가 권씨라고 말을 하지 않아야 다음날 권씨가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서술자인 나는 방법이 좀 틀렸던 거야. 의도는 좋았지만. 자, 갑시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게 내가 의도한 거야. 하지만 결과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밑줄 치자. 여기.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대요. 자, 요거 별표다. 자, 이제 그 옆에 읽어봐야 돼. 자, 왜 후회가 됐냐? 자, 읽어볼게요. 자, 후회에 대한 이유는 구두의 손질 정도를 보면 권씨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자, 그리고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문은 저쪽입니다. 알죠? 이 말을 했던 게 좀 마음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어떤 근거인지는 이제 볼 겁니다. 자,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자, 옆에 봐봐요. 나는 권 씨의 구두 상태가 권 씨의 자존심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이유는 권 씨의 자존심이 지켜질 것이라고 본 거죠. 자, 이제 그때 또 들어갈게요. 자,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자, 그럼 이제 볼까? 권 씨가 이미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이나 한번 보고 떠나려는 것이었다면 가만 놓아두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 권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을 자책하고 있는 납니다. 넘기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장. 그죠? 불쌍한 인생이죠. 자, 아내가 여기서 아내는 누구야? 서술자인 나의 아내다. 자, 나의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에 여기서 아이들은 얘들아 권 씨의 아이들이야. 야, 애들도 이제 엄마 보러 가야지. 그죠? 자,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대요. 왜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대? 권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래.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살림살이라고는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자, 권 씨의 형편이 되게 안 좋죠.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자,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구두별표. 얘들아, 구두별표. 자,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록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뿐. 자, 밑줄 칩니다. 여러분들 밑줄 칩니다.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군인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살림살이가 되게 궁핍해. 가구도 별로 없어. 근데 뭐만 있어? 구두만 아주 쌔빙 구두만 쫙 있는 거야. 알겠니? 자, 볼게.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 쓴 것이 3켤레였대. 그럼 남아있는 구두는 몇 켤레야? 6 더하기 3이니까 9켤레지. 밑에 보자.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에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자,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것을 어렴풋이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자, 옆에 보세요. 여기 봐보셔야 돼. 여기 보자 얘들아. 깨달았다. 옆에 권 씨의 가출이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한마디로 권 씨는 무너진 자존심을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함. 자, 옆에 비어있는 한 켤레의 구두란 현재 권 씨가 신고 있는 구두야.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권 씨이자 그 구두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죠? 지금 몇 켤레? 총 몇 켤레 있었던 것 같아? 10켤레가 있어서 10켤레. 그 중에 하나 행방불멸된 권 씨가 하나 신고 있잖아. 무슨 말이겠지? 그리고 나머지 몇 켤레 남아있는 거야? 9켤레가 지금 남아있는 거야. 이해가니? 그 다음 권 씨의 이제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자, 바로 보세요. 행방불명 신고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전화를 한 거야 얘들아? 이순경 경찰입니다. 아까 초반에 나왔었던 그 이순경 경찰. 자, 그 다음에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 권 씨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대요. 자, 어쨌든 집을 나가서 돌아보지 않고 있는 권 씨를 보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한번 끊고 갈 거야 얘들아. 핵심 정리를 되게 잘 봐야 돼. 그래서 자, 잠깐만 딱 듣고 시작. 24페이지에 여러분들 지금 핵심 정리 나와 있지. 여기는 이제 시험 전까지 꼼꼼하게 외우면서 공부해야 돼.
첫 번째 여러분들 뭐 나왔어요? 잠깐만 얘들아. 칠판 봐봐. 첫 번째 뭐 나왔니 얘들아? 인물. 인물 성격 잘 파악해야 돼요. 인물 성격. 자,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잠깐만.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무슨 요소 나왔니 얘들아? 구성 요소. 사건, 배경, 소재. 그죠? 특히 사건. 알겠죠? 그래서 사건, 배경, 소재 이렇게 배울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서술. 특히 여러분들 시점 공부해야 돼, 안 돼야 돼? 해야 돼. 일단 이 작품은 나가 나왔지, 얘들아. 나가 나왔으니까 몇 인칭이야? 1인칭이고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는 거야. 이해가? 근데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이제 다시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써있긴 하지만 1인칭 관찰자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를 우리가 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OX 정도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잠깐만 쉬고 합시다.